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쪽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재활용장을 국제무역을 주로 하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좀 두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EU에서 진행하는 ESG의 어떤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작용 측면에서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은 유럽 국가의 웰페어, 국민들의 웰페어 복지 비용을 더 높게 만드는 부분에서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경제의 저효율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규제가 국제 블록화와 연관이 돼서 어떤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국제교류가 필수적인데, 이런 것을 한편으로 주창하면서도 유럽에서 하나의 자기의 자원에 대한 어떤 블록화를 하면서 외부의 어떤 이런 거의 비용을 줄어드는 것, 결국에는 국제적인 자원순환 협력이라든지 환경에서는 역적인 마이너스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저희 국제 환경협회 이론으로서 이러한 전국적으로 규제가 최근의 흐름이 ESG의 본 뜻을 좀 왜곡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규제가 과다한 규제가 되면서 규제 컨설팅의 과도한 비용, 또 사업의 불투명성, 나아가서는 재반 비용이 들면서 정작 재활용 자원 산업들이 자원을 할 때 회수할 때 비용의 가격은, 보상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30% 이상이 떨어지는 환경의 어떤 지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히려 보상이 떨어지는 어떤 요소를 하는 경제 왜곡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어떤 경제 ESG 구조와 또 본 뜻을 왜곡한 어떤 이런 경제 왜곡, 규제 왜곡이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경제적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을 되면서 효과적 기업을 강화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EU의 ESG 정책 그리고 경제안보 정책은 리스크 기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할 만한 것만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평가해서 우선순위, 이게 EU 경제안보 정책 최근에 나온 이슈라든지 페이퍼들 보시면 좀 있는데, 이제 위험 관리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위험 관리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보고 감당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피해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이 조금 어려운 쪽,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어려운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기네들이 규제를 만들고 그걸 규제를 만들 때 이미 리스크 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EU의 경제안보론은 위험관리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위험이 되는 애들부터 그리고 위험들을 평가해서 이제 정책들을 쭉쭉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격 상승은 일부 일어나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거야라는 큰 틀 하에서, 이제 큰 분석 하에서 아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피해가 어디는 미국 같이 좀 환경이 좋은 데는 좀 덜 가는 거고, 한국 같이 좀 환경이 어려운 데는 심하게 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EU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EU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이 장기적으로 될 거다라는 그런 입장 하에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경제안보의 차원들이 있다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과도한 환경 규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니까, 이유는 자기네들 입장에서 환경 규제를 자꾸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걸 따라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 논이 나오면서 물건 파는데 이슈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으면 자원 왜곡이 생기는 게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위험 관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는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조금 덜 어떻게 보면 덜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이런 것들 사실은 결국 나라 그러니까 국가 단위 규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국가 단위 규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이게 클레임을 하면서 고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EU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한 걸 가지고 이런 그 리스크 평가 기반 하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EU에서 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되면서 우리나라가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따라갈 때 입장이 잘 분석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단체들이라든지 협회에서 우리도 위험 평가를 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보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논의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변이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창업멘토협회의 김훈명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도 제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그 ESG의 그 진전 상태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3년 전에 계획을 세우려면 2025년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은 그 GRE 그 보고서를 의무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작년에 이걸 2026년 이후로 좀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하반기에 그 우리나라 3대 그룹의 그 공급망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3대 그 그룹 중에 어느 한 회사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급망 회사에 대한 그들이 해온 그 중소기업들이죠. GRE 자가진단에 대해서 이제 사후 이제 현장 실사 평가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그 경상남도 지역에 약한 10개 회사를 제가 팀원의 일원으로서 한번 제가 보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보고 느낀 건 뭐냐면 ESG 중에서 너무나 우리나라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게 물론 뭐 S도 있고 G도 있겠습니다만 E에 대한 거는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화학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그 제조 현장에서 아까 순환 경제의 그 위배가 되는 어떤 문제 트러블 메이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 대기업에서도 그거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이제 그 대표들하고 쭉 얘기해 봤더니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과 기술과 인력이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그 어떤 효과를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걸 느낌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S에 대해서만 너무나 치중을 해가지고 겉보기에 ESG를 초기 있지 않느냐. 대기업, 중소기업, 쌍방과정에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과에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면 아까 이제 환경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 환경 이슈는 측정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저도 뭐 ESG 공시 관련 강의를 나가든지 하면은 측정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KPMG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할지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쭉 뿌리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진짜 실제 맞는지 아닌지부터 계산하는 것들이 좀 논쟁이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뭐 자꾸 기업들이 요청하는 것은 어디를 쓰면은 정확하게 탄소가 측정이 되고 순환 경제 같은 것들 지표가 측정이 되고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이제 공급망 실사기 때문에 실사 의무하면 법적인 의무가 따라 붙거든요. 그 의무에서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거 비슷하게 그걸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가 좀 부족한 거는 분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은 측정이 되고 실사 의무만 벗어나게 되면은 아이고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 부합한다 코드에 맞다라고 이거 하면 클리어만 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평가해준 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는데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디게 나가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다. 근데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늦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대한상이라든지 각종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흔히 이런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요. 장시간 동안 좋은 강연과 답변해 주신 이정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지난번과 같이 오늘 뷔페식으로 오늘 식사를 준비했는데 밖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에 가지고 오셔서 식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다음번 포럼이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곳 포항규제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지금 현재 목에 태용하시고 계신 이름표는 반납해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08회